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주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해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에서 내년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3%와 9%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무장관 회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대한항공의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인수 작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한 달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모바일 쇼핑을 한 소비자는 1,1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줄줄이 떨어졌는데 대선 테마주들을 바르게 봐야 할 교훈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안철수 테마주들이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지난 23일이었죠. 대선 후보직을 사퇴를 선언한 후에 불어온 후폭풍이었습니다.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 종목인 안랩은 원래 코스닥 시장에서 3만 원대 평범한 정보보안 기술 종목이었죠. 그런데 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지난 9월부터 지난주 23일까지 안랩의 주가는 굉장한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요동쳤습니다. 어제 결국 한때 15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주가가 3만 원대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한탕을 노렸던 개미 투자자들만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테마주는 남는 것 없는 쪽박이다 하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수익에는 고위험이 따른다고 하지만 거품에 편성한 투자 전략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는 또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시한폭탄 같은 정치 테마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한탕을 노리는 투자, 끊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십시오. 0220-4974부터 5번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얘기가 길었습니다. 첫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함께 짚어봅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아서인지 상승 탄력 받지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먼저 미국 의회에서 재정절벽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망하는 분위기였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서 불안감이 짙게 깔렸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S&P 500 상장 종목 10개 중 8개가 하락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리고 백화점 놀스트롬과 메이시스가 큰 폭으로 밀렸고 애니메이션 가디언즈가 지난 추수감사절 주말 극장가에서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이 6% 가까이나 빠졌습니다.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감 상황입니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12,967.37 그리고 1,406.29 기록했습니다. 나스닥만 빨간불을 켰네요. 0.33% 소폭 오르면서 2,976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유럽 증시 이번 주에는 힘이 빠졌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소폭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유럽 역시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서 그리스 지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56%, 32.4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5,786.7이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7,292.03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 0.79% 밀린 채 3,5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만 빨간불을 켜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엔화 약세가 이어진 것이 증시에 힘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국은 산업 생산 발표를 앞두고서 조심스러운 움직임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합권에서 9,388.94, 그리고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각각 2,017.46 그리고 21,861.81로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6원 빠진 1,08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윤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나라 밖 경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를 내리셨네요. 네, 머리 한번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굉장히 우리나라엔 굉장히 희소식이 될 것 같은 소식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Hola, ¿cómo estás? 네, 스페인에서 제가 스페인 인사를 먼저 드렸는데 바로 스페인 뉴스 엘문도 피난시에르에서요, 우리나라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놓아서 한번 인사를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엘문도 피난시에르는요, 우리나라가 2040년 또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 대국 2위에 오를 거라는 관망을 내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아니지 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 같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든데 좀 희망을 주는 소식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바로 통일된 한국이 2040년, 2050년에 세계 경제 대국 2위가 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 보도인데요. 바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최소한 3,000달러로 만들어야 놔야 되고요. 이런 과정을, 저희가 화합의 과정을 제대로 다 통해야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관망을 내놓았습니다. 스페인 이런 보도에 관련돼서는요, 이분들께서는 북한은 우리나라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망을 내놓으면서 한국과 북한이 함께 통합이 되면 예전에 일본이나 또는 지금의 중국과 같은 굉장히 큰 경제 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통일이 전제되어야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던 네,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 조금 재밌는 소식인데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새로운 문자 서비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자 서비스가 서양국이나 또는 우리나라 또 다른 많은 선진국들에는 굉장히 약간 이상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서비스인데요. 바로 여자분들이 나라 밖을 나가거나 조금 멀리 떠나면 그에 맞는 남편분 또는 아버지에게 SMS, 즉 문자 소식을 전해준다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권 관련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혁신적인 문자 서비스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자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외국을 나가려면 굉장히 불편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옐로우 페이지라고요. 이렇게 약간 옐로우 슬립이라고 부르죠. 옐로우 슬립이라고 부르는 것이 약간 패스 같은 거였어요. 나가도 된다는 패스 같은 거였는데, 이것이 아버지나 또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받아내는 그런 슬립이었는데, 이것을 갖고만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지만 다만 문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요, 남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렇게 각 국에 맞는 문화에 따른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만 한다면 이게 지금 주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실제로 시행을 할 서비스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뭐 아프리카나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가진 그런 국가들에서도 자신만의 어떤 서비스나 또는 그런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남들이 보기엔 조금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아마 인사이트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를 잘 살펴보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보인다 하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마지막엔 어떤 소식 준비하겠습니까? 네, 마지막은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입니다. The New Maker Rules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바로 제조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조업이 사실은 예전에는 어떤 한 특정 공장 또는 뭔가 기술이 있는 분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종이었는데요. 요즘에는 교수님 3D 프린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3D 프린터가 사실 나온 지는 한 몇 년 되었는데요. 이게 실용화가 된 지 아직 실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뉴욕에서 첫 3D 인쇄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로 뉴욕에서 여기 보시면 11월 20일 날 생겼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제조업의 형태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뉴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인터넷에서 무슨 그림만 보더라도 그 그림을 프린터로 딱 하면 정확하게 3D 입체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서요. 누구나 무엇이든 모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나 뭐 이런 보유한 것들에 치우치지 않고 누구나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자신의 머리를 쥐고 있는 모양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을 이렇게 머리 사이즈를 재서요. 3D 프린트로 만들면 자신의 얼굴이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모형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앞으로 독특한 새로운 업계 행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요즘 DIY라고 그러죠. Do it 그렇습니다. yourself. 그 한 예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그 분야에도 지금 많은 발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톡톡 튀는 외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 좀 피곤해요. 예, 화장이 잘 안 먹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네. 유럽 증시 먼저 좀 살펴봐 주시죠. 먼저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42포인트 하락한 12,967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역시 네. 13,000선을 좀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그에 반면에 9포인트 상승한 2,97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2포인트 상승한 1,406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다지 특징적인 뉴스라든지 그런 면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혼조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 지수가 32포인트 하락한 5,786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17포인트 소폭 하락한 7,292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지수도 27포인트 하락한 3,500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제에 있어서의 확실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좀 약간 소폭의 하락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우리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철수 대선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한 이후에 네, 주식시장에서 좀 관련 테마주들이 네네. 연속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어제 그제였죠. 네, 일요일 날에 아주 거의 갑작스럽게 이렇게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좀 사퇴를 하면서 저는 늘 주식쟁이이기 때문에 생각한 게 저렇게 되면은 안철수 관련주들이 좋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어제장을 좀 까봤을 때 안랩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안철수와 관련된 써니전자라든지 그 이외의 안철수 테마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줄줄이 하한가를 다 맞았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하고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양쪽 다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나 이번 대선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어느 대선 후보가 될지 모른다는 좀 측면에서 두 개 다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관련 테마주들은 좀 폭락을 네. 하고 있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관련된 네. 테마주들은 폭락을 하고 있죠. 네네. 박근혜 문재인 후보 관련된 테마주들은 여전히 네.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들이 있고 또 얼마나 지금 과대평가되어져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지금 안철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써니전자, 우성사료, 그리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 어제 모두 하한가를 줄줄이 맞았고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테마주로 꼽히는 거는
뭐 제일 우선순위로 꼽히는 거는 우리들 제약하고 우리들 생명과학이 어제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바른손, 조광페인트, 위너바 같은 경우에도 어제 네, 상한가를 다 기록을 했고요. 박근혜 후보는 뭐 동생인 박지만 씨가 회장으로 있어서 대표적인 박근혜 테마주로 꼽히는 부분은 이지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도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자 네. 조금 더 신중해져야겠습니다. 네네. 최근 우리 증시에 이제 연일 IT 업종, 그중에서도 네. 이제 삼성전자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 연말 쇼핑 시즌 기대도 상당 부분 이제 네, 선반영된 맞습니다. 것으로 또 보여지고요. 네. 뭐 그렇지만 계속 IT줄 가파르게 좀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어떻게 올라가면 좋긴 합니다만은 네. 조금 다른 대안을 또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뭐 연일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뭐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 봤을 때는 외국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 나올 그런 기대감이 없다 그러면 어찌 보면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800억이 넘는 네, 순 매도세를 좀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의 네, 매도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참 매매하기 편리하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의 미학만 철저하게 지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네, 손쉽게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 구할 수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뭐 약간의 네, 수익률만 걷어간다고 해도 그 수익 자체는 굉장히 큰 폭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IT주를 접근을 할 때는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나 세계 글로벌 뭐 이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걸 쫓아가는 측면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뭐 밑으로 뭐 하락을 함에 있어서의 좀 두려움은 좀 많이 가질 필요성은 없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뭐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눌림목을 주어졌을 때 어제같이 큰 폭의 하락세를 주어졌을 때는 어찌 보면 분할 매수 측면이 네, 뭐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IT 업종, 그중에서 삼성전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네. 지금 증시를 한 1900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네네. 근데 뭐 1900선 전후로 해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지루한 네.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 네네. 같습니다. 좀 끌어올려 줄 만한 호재가 보이지는 않는죠. 사실상으로 보이는 호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호재로서 끌고 왔을 때는 어찌 보면 돈의 힘, 그 유동성 장세를 어찌 보면 좀 펼칠 그런 경향을 좀 보였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QE3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채 무제한 매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을 푼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경제에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호재성 재료는 좀 찾기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늘 지금도 많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산타랠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큰 기대감은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네,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익률 보고 좀 작게 가져가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금은 안심하고 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지부진하다는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지지부진할 뿐이 나머지 종목들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게 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거의 뭐 1,700포인트를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거의 뭐 2, 3, 4위, 그러니까 15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현대차 그룹주인데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엔화 약세를 좀 틈을 타서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월 이후로 굉장히 급격한 가격 하락폭을 좀 이루어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지지부진하다는 표현보다는 어찌 보면 좀 슬픈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수익률 내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어제 보니까 좀 엔화 약세폭이 좀 꺾였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조금 상승폭을 좀 이루어냈고 그중에서 좀 가장 낙폭을 많이 끌어냈던 만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상승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찌 보면 바벨 전략이라고 좀 흔히들 말을 하는데 좀 상승폭이 좀 컸던 그런 IT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할 때는 좀 기다려줄 필요성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거나 아니면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매력에서 좀 분할 매수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업종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이제 상쇄 작용을 해 나가면서 지금 1900선대가 지지되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홈쇼핑 관련주다든지 홈쇼핑. 아니면 뭐 모바일 관련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뭐 보니까 좀 약간 약세를 좀 보였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첫 번째로 뽑을 수 있는 건 현대차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현대차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주로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어제 말했던 만도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위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뭐 배당까지 좀 노린다 그러면 현대차 EUV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좀 랭크돼 있었던 만큼 관심을 가져줄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외에는 어찌 보면 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최근에 또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중국이다 이러면서 뭐 8%대의 성장률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모습,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로 좀 봤을 때는 호남석유라든지 하는 이런 최근에 좀 급락을 보였던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수익률은 좀 걷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와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 그렇지 못한 업종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묶어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보여줬던 모습들이 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 참 거래하기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게 우리나라 장을 좀 본다고 그러면 예. 거의 그 부분이 바로 뭐 미국 장이나 아니면 유럽 장 같은 경우에 이어지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 그런 지수 자체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른 그런 선반영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좀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좀 IT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세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의 모습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약간 소폭의 플러스권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강보합권이라든지 그런 약간 빨간불은 들어오지만 수익 그 소폭의 상승세만을 좀 이끌어갈 모습 좀 보이고 역시나 뭐 삼성전자에 있어서의 외국인의 하락세가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약간의 하락폭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등락률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은 약간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권 안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좀 관심을 가질 거라고 하면은 뭐 방금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차를 저는 좀 유심 있게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뤄냈던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약간 하락세를 좀 이뤄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N자형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뭐 분할 매수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와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 관련 업종들 네네.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해서 네네.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외에도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 어저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게 그럼 강원랜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강원랜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가 증설이었거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라는 좀 측면을 좀 들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경기가 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기 방어주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강원랜드였는데 거기다 증설을 함으로써 성장 기대감까지 좀 이루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제 뭐 갭으로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추격 매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감이 있지만 오늘 만약에 약간의 소폭 하락세나 이런 면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아마 대선을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